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뭐 방문부터 난리가 났는데요. 대통령 휘장을 가리지 않았다거나 16년 만에 영부인 단독 순방이라는 점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 대신 순방 목적부터 제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모디 인도 총리가 허왕우 기념공원 착공식과 힌두교의 전통 축제를 함께 개최해 양국 교류를 하자며 성사됐는데요. 방문지는 아요디아.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바로 허왕우 그리고 힌두교의 전통 축제. 이게 아요디아에서 열린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허왕우는 우리에게는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인도에서 온 공주이자 김수로 왕의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뭐 단군 할아버지가 찾아오시고 에서처럼 팩트가 중요한 건 아닌데 허왕우는 좀 달랐습니다. 진짜다. 허왕우는 사실 실존했던 사람이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면서죠. 먼저 허왕우 신화가 나온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이광수 교수의 인도에서 온 허왕우, 그 만들어진 신화를 압축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야에서 온 김유신의 후손은 삼국통일 뒤 신라 집권층에서 점차 배제당하는데요. 옛날이요. 옛날이 그립다 보니 외선조 가야, 김수로 왕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당대는 신라, 불교 시대인 만큼 저 멀리 불교의 원산지, 인도에서 온 공주 캐릭터로 썰 한번 푼 거죠. 근데 이 썰이 조선시대 오히려 급격히 펌핑합니다. 자기 가문이 더 좋다 자랑을 하다 보니 옛날 막 이 새끼야 나는 가야 왕과 인도 공주의 핏줄이다 뭐 얘기까지 나온 거죠. 네가 막 허씨인데 김수로 왕은 김씨다 이 자식아 막 이렇게 싸우니까 모계인 허씨성으로 허왕우의 아이들 중 2명이 허씨를 허락받았다는 얘기가 덧붙여지고 불교 전례자로 오빠 장유화상도 만들고 7대1로 다구리 친 게 1대17로 싸웠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이 이야기는 점점 현실화되어 1900년대에는 진짜다. 허왕우는 진짜 인도에서 왔다고 확신해 전설 속에 허왕우가 왔다는 아유타국이 진짜 어딘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유타는 비유하자면 구약의 예루살렘처럼 신성하다는 뜻으로 허왕우가 귀한 곳 출신이라고 쓴 표현인데요. 이걸 쓰면 아유타지만 읽으면 아요디아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인도에 아요디아라는 지명이 있었던 겁니다. 찾았다! 문제는 아유디아는 4세기 이후에 나온 도시인데 허왕우는 기원전 1세기 사람인지라 아다리가 안 맞아도 500년이나 심하게 안 맞습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아유디아가 허왕우 고향이라는 이란 주장을 이어가는데요. 500년간의 시간도 거슬러가는 사람들에게 아유디아는 인도 북부에 있어서 바다까지 너무 멀다거나 신화에서 석탑을 싣고 왔다는데 그건 좀 무리지 않나 라는 말 따위는 통하지가 않죠. 이런 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도 사람과 얘기할 때 이 설화가 자주 인용됐습니다. 우리는 한식구라 예. 근데 인도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최근 인도는 환빠, 아니 민족주의 운동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 옛날 옛적 우리나라 공주가 저 머나먼 동쪽까지 가서 왕비가 될 정도로 고대 인도의 영향력이 강했다라는 주장에 증거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양국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니 이 기막힌 혼종이 결국 현실에 발을 딛습니다. 이미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 시에 인도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도 모디 총리가 굳이 인도 전통무용단을 보내 김수로 왕과 허왕우 이야기를 주제로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아요디아에서 허왕우 기념공원 메모리얼 파크 착공식에 김정숙 여사가 참가하게 된 거죠. 물론 이 문제를 지적하면 시상초 거기 간 목적이 우애를 다지기 위해서지 역사적 사실관계를 따지러 간 게 아니잖아 라고들 하는데 문제점을 2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의 현재 상황입니다. 인도는 현재 힌디 근본주의가 거세고 힌디 민족주의 역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왕우 신화는 비유하자면 중국 동북공정의 인도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역사 왜곡의 현장에 영부인,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여하는 순간 그 사실을 공인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과거부터 우리의 힘은 저 멀고 먼 동쪽까지 닿았다는 상징적인 인도 민족주의 역사 왜곡 현장에 우리가 맞장구 쳐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더군다나 그게 애초에 소설 속 이야기에 불과한데 말이죠. 양국 외교에 적합한 인물을 찾아보면 더 있을 텐데 말이죠. 두 번째는 기막힌 우연. 계속 강조했던 아요디아입니다. 앞서 허왕우가 아요디아 출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신성한 곳, 말하자면 성지, 이 아요디아가 상당히 골때리는 지역입니다. 아요디아는 힌두교의 세 주신 중 하나인 비슈누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라마라는 화신이 태어났다는 성지입니다. 이 성지에 있던 거대한 라마 사원은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가 따라 부수고 그 위에 이슬람 사원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종교적으로 매우 갈등이 심한 곳입니다. 1990년대부터 힌두교도들이 라마 탄생지를 재건해야 한다는 운동을 했고 결국 1992년 폭동이 일어나 힌두교도들이 이슬람 사원을
정권을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 일이 불씨가 되어 수개월간 전국에서 폭동이 났고 이슬람 교도들이 수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 다음은 이슬람 교도가 로켓포로 3월 테러하기도 하고 이후에도 불씨는 여전했습니다. 그만큼 갈등이 뜨거운 곳 바로 아유디아. 맨 처음 목적 중 아유디아에서 열리는 허왕호 기념공원 기념식 말고 나머지 하나였던 힌두교 전통 축제에 참여해달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장소에서 열린 힌두교 최대 축제 디왈리 개막식과 점등 행사입니다. 잠시 정리해보면 하필 허왕호 고향이 아유디아로 지목됐고 아유디아는 힌두교 성지에 종교 갈등이 최고지인 곳, 그리고 여기서 힌두교 최대 축제를 한다. 즉 성지에서 하는 근본주의자들의 행사죠. 여기에 참석했다는 의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자는 구미에서 박정희 탄신일을 찾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아니 누가 좋아서 참석해? 외교란 게 그런 거 아니야. 싫어도 웃고 실리를 쫓다 보면 명분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양국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좋은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다음에 힌두교 근본주의자인 모디가 떨어지고 세속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 왜곡의 수위가 높아져서 아예 허황호뿐만 아니라 여기서 탄력받아 한국은 인도의 일부였다는 주장이 나오면요, 천안문 위에서 손을 들던 박근혜를 두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던 것도 비슷한 지점일 텐데요. 모디야 기분이 째질 테니까 한글로 트윗도 날릴 텐데 저는 그렇게 웃고만 보기 힘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저는 실리 중이라 12억 인도 시장 진출도 매우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실리와 명분 그 사이를 잘 조절해가는 게 정치이니까요. 끝. 힌디 근본주의가 최근 얼마나 거세냐면 최근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에서 힌두교도의 집단 시위로 인해 소고기를 파는 게 금지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소고기 참 맛있는데요. 인도도 종교가 거세긴 한가 보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